평균적으로 지구의 물은 매년 3.5mm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튜브를 마련해야겠다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인간이 물에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사는 아자우족들은 비장이 크게 진화 있어요. 그리고 비장은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저장하는 기관이에요. 이 세포들이 혈류로 방출될 때 잠수부는 물속에서 더 긴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자우족들은 780m 깊이까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열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더 커져야 할 거예요. 동물들은 클수록 더 많은 열을 생산해요. 우린 또 깊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물갈퀴가 있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기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엔 다리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질 거고 두 다리는 융합될 거예요. 우리의 눈은 더 나은 시력을 위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우린 결국 인어 같아지게 되겠네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나는 생물들은 적절한 신체 크기와 그에 맞는 신진대사를 갖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과 같은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 새들은 신진대사가 아주 높아요. 몸 안의 모든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돼요. 벌새의 심장은 분당 1200번까지 뛸 수 있어요. 인간 운동선수의 심장은 분당 220회밖에 뛰지 못하죠. 그래서 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종에게는 날개를 기르고 나는 법을 알게 해줄 선택압이 없어요. 게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린 더 작아져야 하고 뼈도 덜 조밀해야 하고 근육량의 대부분을 잃어야 해요. 또 충분히 가벼워지기 위해 치아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전제 치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팔이 날개가 된다면 손이 필요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린 그저 더 서투른 버전의 우리가 되겠죠. 전 그렇게까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분리된 날개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골격과 근육 구조가 수백만 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간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산다는 개념은 그리 황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특징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먼 거리에 있는 행성에 도착한다면 우리의 눈은 더 커질 거예요. 빛이 적으면 더 잘 보기 위해 더 큰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피부는 지구의 보호 오존층 밖에 새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더 많은 색소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주선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더 두꺼운 눈꺼풀과 더 뚜렷한 이마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하게도 우린 온갖 방향에서 오는 우주 파편들로부터 눈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옆으로 깜빡이게 진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마도 다른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할 것이거든요. 다른 행성에서 산다는 건 더 큰 콧구멍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서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숨을 쉬기 위해 그게 필요할 거예요. 잠재적인 방사능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껍고 빽빽한 머리카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는 지구보다 평균 40배에서 50배 더 많은 방사선이 있어요. 우린 여전히 많은 기술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워치와 안경 대신 더 작고 미묘한 장치를 갖게 될 거예요. 통신용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이 곧 등장할 수 있어요. 헤드폰 대신에 귀 위에 이식되는 작은 뼈 전도 장치를 사용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전의 진화 패턴을 바탕으로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중세는 평균 수명이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삶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자손을 생산해야 했다는 뜻이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100세 또는 심지어 110세까지 살아요. 우린 그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걸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우리의 크기는 어떨까요? 모든 동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도록 진화했어요. 그걸 공룡, 고래, 말 그리고 인간에게서도 보았죠. 4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키가 겨우 120cm에서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제구였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키가 계속 커진 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키가 평균 사람인 사람들이 더 유리하거나 유용한 유전자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키가 커짐에 따라 우린 더 약해졌어요. 지난 200만 년 동안 우리의 골격은 더 가벼워졌어요. 우린 일상활동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농사가 발명된 이후로 점점 덜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뼈는 이제 덜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뼈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키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크기는 특정 한도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주 큰 몸의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이 중간 크기의 몸에 가해지는 압력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몸이 계속 커지면 모양도 바뀌어야 할 거예요. 또 정신과 성격에서 극적인 변화를 볼 수도 있어요. 지난 600만 년 동안 우리의 뇌 크기는 대략 3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연구에서는 인간의 뇌 크기가 농업이 발명되기 직전인 약 2만 년 전의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뇌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린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한 가지 설명은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지방과 단백질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뇌를 키우고 유지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뇌는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죠. 우리의 성격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린 고대의 사냥꾼과 채집자들처럼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달라졌어요. 옛날엔 사람들은 멀리 여행하거나 장거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은 가장 가까운 관계는 자기 지역 그룹이나 부족의 일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하고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고 필요한 만큼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온라인으로 사람과 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이고 반대하게 만들었어요. 또 우리를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 더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약 30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니는 인간은 9종이 있었어요. 다른 8종은 기후변화로 멸종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류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다른 종이 있기 위해선 사람들은 고립된 집단으로 진화해야 해요. 유전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대평균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세계의 인구는 섞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위치 안에서만 번식하지 않아요. 만약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인류는 균일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신체적 외모의 평균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더 잘 씹을 수 있게 더 큰 턱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턱이 더 작아졌고 32개의 치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작아졌죠. 그래서 종종 성가신 사랑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치아의 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부드러운 음식으로 바꾸는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의 턱은 더 작아지고 치아는 더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러니 땅콩 오란다를 씹어 먹자고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일부 데이터들은 몇몇 10대들 엄지손가락이 지나치게 발달했음을 시사해요. 10대들이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했었죠. 엄지손가락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적응한 것 같은데 이건 유전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지손가락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걸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언젠가 미래의 우리는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 될지도 몰라요. 전 이미 그래요.